약 2년에 걸쳐 5천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홍콩에 콜센터와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 수수료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악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디서든 빠른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도 현실 세계에서 점점 사이버 세계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그리고 불법 콘텐츠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해킹,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이 해당되고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이나 파밍과 같은 사이버 금융 범죄 등이 해당되며 불법 콘텐츠 범죄는 사이버 음란물이나 인터넷 도박,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박의 정의와 합법적 도박, 불법 인터넷 도박의 사례와 처벌, 도박의 폐해, 도박 중독,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중독 예방 요령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도박의 정의와 합법적 도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례와 처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의 폐해, 중독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1. 도박의 정의와 합법적 도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 정영삼 경감입니다. 도박이란 게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한 오락으로 즐기거나 허가된 장소에서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내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절이나 평소 즐기는 고스톱, 윷놀이 등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박일까요? 헷갈리시죠? 판례는 판돈과 도박한 사람의 직업과 수입 정도, 그리고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는 카지노가 있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블랙잭, 바카라, 룰렛, 포커 등과 같은 테이블 게임과 슬롯 머신과 비디오 게임 등 머신 게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NBA 농구 등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이며 광명 등 돔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사이클 경기에 베팅하는 경륜,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리 조정 경기장 내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스피드보트 경기에 베팅하는 경정이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과천 등 경마장에서 말경주에 베팅을 하는 경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로또와 같은 복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도박은 관광산업진흥이나 체육기금 마련, 여가생활 선용 등의 사유로 장소나 금액에 제한을 두고 사행성과 중독성을 최소화시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불법 인터넷 도박의 사례와 처벌. 불법 인터넷 도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이 있고 또한 카지노와 동일한 세트를 구성해 놓고 실제 룰렛, 바카라 등의 도박 화면을 실시간 중계하며 돈을 걸게 만드는 라이브 카지노,
바다 이야기로 대변되는 릴게임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등의 불법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박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진출하여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네임드라는 사이트에서 5분에 한 번씩 시행되는 홀수와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과 달팽이가 경주를 하면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지 맞추는 달팽이 게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의 추세는 어떠할까요? 첫 번째, 도박 행위자의 저연령화인데요. 최근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토사장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도박 행위에 가담하여 적발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직접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도박에 빠져 도박 빚을 지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뺏거나 훔치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은행 강도 짓을 하다가 붙잡힌 사례를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도박에 폭력 조직이 가담하거나 홍보 담당자를 따로 둘 정도로 조직화 기업화되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연제로 운영하는 등 법망을 피하는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인터넷 도박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 학생들까지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회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뭐든지 한번 했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화끈하게 해치우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나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화투나 윷놀이를 즐기는 등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인의 도박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불황기에는 술이나 도박 등 이른바 죄악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이라는 위험 감소 행위를 하며 불법 도박 행위의 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발달한 온라인 인프라로 인해서 온라인 도박은 매우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동시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요인을 보면 도박에서 승리 후 지불하게 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든지 입금액보다 10% 정도를 더 충전해 준다든지 돈을 다 잃었을 때 잃은 금액의 20% 정도를 돌려주는 등의 보상을 제공하여 불법 도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철저하게 참여자 중심으로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여자 요인에서 보았을 때 온라인 도박과 관련하여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도박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 통제력의 감소와 탈억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최근 단속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30대의 평범한 개인 사업자였던 모 씨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도박 사이트를 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박 사이트 종업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사무실을 옮겨가며 종업원으로 일을 터득한 모 씨는 그동안 받은 월급과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빌려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 회원 모집책과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친척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마련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1개월 반 만에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성공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현금을 모두 압수당하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볼까요?
야구 K팀을 응원하는 고등학생 김군과 S팀을 응원하는 이군은 팀의 승패에 대해 10,000원을 걸고 이긴 사람에게 10,000원을 주기로 합니다. 평소 K팀을 응원하는 김군은 오늘 출전하는 선발 투수의 최근 실적이 좋고 주력 선수들로만 구성된 것을 확인하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압도적인 차이로 K팀이 S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김군은 자신의 핸드폰에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한번 해봅니다. 연달아 승패를 맞춘 김군은 자신의 사례를 불법 도박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러자 김군은 관리자로부터 한 통의 쪽지를 받게 됩니다. 적중률이 좋은 것 같은데 경기 분석 자료를 인터넷 카페 등에서 제공하면서 도박 회원을 모집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김군은 이를 수락했고 그때부터 김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동기로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이게 된 김군은 결국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인터넷 도박으로 검거된 사람은 무려 9,394건에 13,000명에 달할 정도로 그 이전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 도박장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 시민, 주부, 청소년들까지도 도박의 유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 사이트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유물이죠. 이집트 왕의 무덤인 이 역사적인 피라미드도 범죄꾼들의 악용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 조직의 구조도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피라미드 조직의 최하단은 항상 피해만을 입게 되죠.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제작자를 통해 도박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회원 모집을 위한 종업원들을 국내나 해외에 사무실에 두고 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충전과 환전을 위해 또 다른 사무실에 종업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포 통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박 사이트는 보통 평범한 종업원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전락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순히 도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땄는지 잃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은 형법 제2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설 경륜, 경장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처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웃집 안방에서 지인 2명하고 모여서 총 셋이 화투를 쳤어요. 점당 500원짜리를 1시간 반 정도 치니까 전체 판돈은 총 3만 원 정도가 됐답니다.
과연 이 여성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죄입니다. 이게 점당 5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죄다, 무죄다 따지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총 3명이 같이 즐겼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2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인정이 돼서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았고요. 나머지 1명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락이 아니라고 봐서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박에 참가한 자들이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 참가자들 간의 관계, 도박 참가 경위, 도박의 장소, 도박의 시간과 횟수, 도박에 건 금액의 액수에 따라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회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는 도박일까요? 도박에서 말하는 우연이란 당사자 사이에 확실히 예견할 수 없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임을 전제하면서 스포츠 경기가 비록 경기 참여자의 운동 능력 또는 기능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나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오로지 참여자의 실력 내지 기능에 의하여 확실히 예견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내기 골프에 우연성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유죄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도박의 폐해. 도박판에 접속한 유저들의 전적, 보유 자금, 주로 참여하는 도박의 종류 등은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만으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덫에 걸린 도박자는 돈을 딸 수 있을까요? 도박 사이트는 도박자들이 도박판에 로그인했을 때 사용자가 없어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항상 일정 수의 가짜 도박자를 고용하여 도박판을 열어둡니다. 이 도박자들은 도박판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많은 수의 도박판이 열려 있어 유저가 많은 도박 사이트처럼 보이게 합니다. 한마디로 도박자들이 끌어들이는 삐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도박자들은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인터넷 도박의 덫에 걸려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치 가도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띠 위를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기겠지. 이번 판은 내가 크게 먹어서 본전 회복하고 대박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모든 돈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아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형태의 사기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취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황금 단위가 1,000만 원 단위로 정해져 있다며 30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700만 원을 추가로 충전해야 1,0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700만 원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식으로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만 도박의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도박의 중독 및 치유. 중독이란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함과 동시에 재정 상태의 파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박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 행동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 중독입니다. 다음은 도박 중독의 특성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도박 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가장 중심부에 도박이 자리 잡아 내 가까이에 가족이나 친구 등 더 중요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박에 집착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도박에 내성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베팅 금액도 증가하게 되며 도박을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지고 예민해져서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스포츠 토토를 시작으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기 승패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중간에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끼워 넣은 다른 도박을 하며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른 달팽이 중 경주에 이길 것 같은 것을 골라 돈을 거는 달팽이 경주나 사다리 2개를 골라 결과가 홀인지 짝인지 맞히는 사다리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으로 생각하지만 모두 도박입니다. 한 번이라도 도박으로 돈을 따면 뇌에 강력한 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반드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년 조사를 보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 42.1%가 학교 밖 청소년은 무려 62.7%가 돈 내기 게임을 해봤다고 해 청소년들이 쉽게 스마트폰 도박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도박에 중독이 되었는지 진단을 해볼까요? CPGI에서는 보통 도박 중독으로 분류하는 절단점을 3점으로 잡고 있으며 3점 이상, 즉 중위험 도박자 이상부터 도박 중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 중독 유병률은 직전 조사인 2014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문제성 집단은 1.3%로 2014년에 비해 0.2%포인트, 중위험 집단은 3.8%로 2014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박 중독 인지에서부터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도박 빚 등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국번 없이 1336이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도박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으로 도박 충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정 미루기로 도박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최소 15분 동안 도박 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상하기입니다. 과거에 도박을 하면서 어려웠던 생활을 떠올리고 변화하려는 이유를 되새기거나 도박을 하지 않고도 얼마나 잘 지내왔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말하기로 딱 한 판만 더 하고서 얻게 될 즐거움에 비해 나와 내 가족이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 내 삶이 완벽하게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도박을 하는 것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3. 도박 사이트 신고 및 중독 예방 요령. 다음은 불법 도박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사이버 안전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사이버 안전국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불법, 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각종 유해 사이트 등을 폐쇄,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등 불법 사행성 사이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경정 사이트 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클린 스포츠 통합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동전 던지기를 하여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내기하여 꿀밤 맞기를 하였다면 이것은 도박일까요?
아닐까요? 내기는 하였으나 돈이나 재물을 걸지 않았으므로 도박이 아닙니다. 단지 꿀밤 맞은 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죠. 친구들과 바닥에 그려진 원안에 동전 던지기를 하여 가장 가까운 데에 던진 사람이 동전을 갖기로 하였다면 이것은 도박일까요? 아닐까요? 금액이 적다면 단순 오락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도박은 맞습니다. 절대로 친구들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언컨대 중독에 이르면 개인과 가정은 파탄을 맞게 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박 행위가 적발되게 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도박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도박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수학자, 철학자로 유명한 파스칼은 도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확실함에 확실함을 거는 어리석음.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1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도박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내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에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 광명 등 도움 경기장에서 베팅하는 경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베팅하는 경정,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베팅하는 경마, 로또 등과 같은 복권이 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추세는 점점 더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하거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빠져 강력범죄로 악순환되거나 사이버 도박에 폭력 조직이 가담하여 조직화, 기업화되며 해외 서버를 두고 법망을 피하는 등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의 유발 요인은 보상을 제공해 도박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거나 인터넷 공간이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잃고 탈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도박의 폐해는 도박으로 인해 가산을 탕진하고 사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의 특성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도박 행위를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가장 중심부에 도박이 자리 잡아 내 가까이의 가족이나 친구 등 더 중요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박에 집착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도박에 내성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도박 금액도 증가하게 되며 도박을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지고 예민해져서 매사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사이버 안전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불법 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설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 그리고 경정 사이트 등의 제보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